통일교육의 현 실태를 논의하고 독일 통일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통일교육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통일준비의 핵심인 통일교육을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문헌암 회장님, 그리고 조용근 부회장님, 그리고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실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및 언론인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분단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통일은 궁극의 목표인 지상의 과제입니다. 특히 전체주의 억압 통치하에 궁핍과 전망의 늪에 갇혀있는 2600만 북한 주민들에게 한반도의 통일은 희망의 등불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통일 결과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북한은 한국과의 동족 관계를 부정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반통일주의고 반역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속에서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등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확고하고 올바른 통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 규정된 통일의 원칙이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토대로 한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자유에 기반한 통일 청사진 준비의 첫걸음은 바로 통일 교육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미래 세대가 통일 교육을 통해 통일을 상상하고 체험하고 실천할 때 통일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깨닫고 통일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올바른 통일교육 콘텐츠 제공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상, 웹드라마, 웹툰 등의 디지털 플랫폼과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의 에듀테크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서 미래 세대에 맞춤형 콘텐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이해하고 올바른 통일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올바른 통일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더욱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일 교육의 효과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때 더 크게 발휘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통일교육 전문가들께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어 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통일교육 전달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통일교육 포럼을 통해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교육 비전이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헌암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의 뜻깊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래 사진 촬영을 예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참석하시고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사진 촬영은 생략을 하고 바로 개회를 마치고 세미나 발표 및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및 토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역임하신 조영곤 헌병 부회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찍으실 수 있을 높이로 낮추세요. 더 낮추셔야 되는데 뒤에 걸리는데 걸리잖아요 뒤에. 네, 안녕하십니까.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부회장 일을 맡고 있는 조영권 변호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 시간이 좀 경과된 관계로 가능한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홍우조 교수님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고려대 교육학과 교육과정학 석사, 그리고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에서 교육과정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그동안 100여 편과 단행본 30여 책에 이르는 많은 그 연구 업적을 쌓으신 대표적인 우리 학자이십니다. 대표 저서를 꼭 소개드리고 싶은데 한국 교육정책의 현안과 해법, 또 북한 교육 디자인이라는 이 책자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독일문제연구소 TV를 운영하시는 김동명 소장님, 육군사관학교, 서울대 도거동문학과, 또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독일어 교수, 또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북한 핵문제 담당관, 또 합참의장실 군사정책 담당관,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 수석실, 또 국제기구인 CTBTO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기구의 국제협력과장 등 다양한 경력을 거쳐서 심지어 독일 정부로부터는 대근정십자 훈장을 받으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헌법을 저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바로 직전 회장님이신 구상진 명예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지검검사 그리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 원장을 역임하신 우리나라 통일 안보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정외과, 서울대 행정학 석박사, 그리고 주 샌프란시스코, 주 시카고 총영사관 영사를 거치시고 청와대 정책비서관, 국가정보원 제1차장, 그리고 경희대 강릉대 초빙 교수, 또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을 역임하시고 국방정책과 칠칠선언이라는 대표 저서를 갖고 계십니다. 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을 대표 저서로도 가지고 계십니다. 원장님. 그리고 또 토론해 주실 박원영 변호사님은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과정과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통일과 북한도학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18년 10년간 국내 북한 이탈주민 무효공익 소송을 담당해 주셔서 그 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대한변호사협회 표창을 받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5분을 모시고 저는 오늘 학교 통일 교육의 실효 개선을 주제로 먼저 홍우조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 홍우조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주제는 보시다시피 학교에 특히나 초등학교에서 기초 기본 생활 교양 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나라 통일교육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실태를 좀 알려드리고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좀 같이 생각하고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부터 우리나라의 그런 한반도 정세라든가 남북 관계라든가 해서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현재 그 학교의 통일교육이라는 사실 상당히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그 우려할 만한 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통일교육 해갖고 학생들이 남북 관계라든가 또는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그 간단히 좀 배포한 그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다만 이제 그 주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이러한 교과서가 지금 이제 학교에 쓰이고 있잖아요. 이런 교과서가 한 11종이 검정 교과서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국가적인 관심사라든가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과라든가 역사나 도덕 이러한 것들은 어느 나라든지 웬만하면 그 정부의 또는 국가의 국익과 관련해갖고 이 내용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검정 교과서로 일부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듯한 이러한 식의 그 교과서를 만들지 않죠. 근데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국정교과서를 검정화하면서 이렇게 교과서들이 우수수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먼저 통일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사한 것들을 간단히 보면은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국가적인 또는 조금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의 안정이라든가 복지와 관련된 이러한 것이 관심이 많지. 그런 점에서 이 통계자료도 보시다시피 관심이라든가 또 이 필요성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학생들의 관심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그런 북한의 그런 두 개 국가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적대적 교전국으로서 또 미국보다도 제1적대국으로서 우리를 규정하는 그래서 그간에는 반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1번이었다면 이제는 아마 앞으로는 반한 교육이랄까 반대한민국 교육을 엄청나게 가열차게 하면서 전쟁 분위기로 이렇게 몰아가를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한 데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까 통일부 장관께서도 교육 콘텐츠를 많이 제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아니면은 관계기관 내에서 빠르게 이런 데 대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이러한 변화이기 때문에 핵무력을 앞장을 세워서 우리를 평정하고 합병하고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수복하겠다 이런 표현.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남한을 그러니까 침략해서 평정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국민적인 관심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교육의 기초가 되는 검정교과서 11종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 11종이 도대체 우리나라 통일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이 대체로 보면은 통일을 해야 될 까닭이라든가 또 통일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건지 또 통일 위에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이런 질문을 4가지입니다. 이렇게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이 교과서를 분석하려면 어떤 분석 근거를 가지고 하면 좋은지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또 종합적인 또는 다각도로 이렇게 통일교육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해보고 거기에 대답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을 저렇게 한 서너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이라든가 또 이 사회교과서에서 주로 수업을 하고요. 일단 범교과 학습 주제라고 해서 10개 중에 1개를 통일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25라든가 이러한 계기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뭐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자기들 나름대로 반미 이렇게 반한 교육을 하나 가지고요. 중요한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는 뭐 좀 대응이 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검정교과서라는 것이 이게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국어나 사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민을 형성하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국제교과, 내셔널 컨선, 내셔널 인트레스트를 다루는 교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국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길게 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민 형성 교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초등학교 사회교과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검정으로 돌리고 그리고 난 뒤에 거의 아시다시피 3, 3, 5 모여서 그들만의 교과서를 지금 만들어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회는 필수로 공부를 하는데 대신 교과서는 검정으로 선택해서 한다. 근데 검정 교과서라는 게 대체로 뭐 다양하고 이렇게 창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이다 그래서 그중에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 바꾸시게 되면 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비교 검토해서 가르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사물함이 있기 때문에 그 교과서가 이게 참 무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함을 두고 다니기 때문에 학부모들 또 이 교과서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11권 중에서 어떤 교과서를 선택해서 하게 되면 특정 교과서를 배우는 것이 다양하게 배우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사실 검정 교과서라는 것은 허울 조는 얘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이 카레트를 위해서 만드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검정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체로 이 교과서를 보면은 이 채택률을 보면 압니다. 11종이 있지만은 4, 5종, 많은 경우 6종에서 지금 92%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제일 많이 채택되고 있는 이 교과서 두 책을 갖고 나왔습니다만 이 두 책의 제 대표 제자들을 보면은 첫 번째 대표 제자는 국정교과서를 처음으로 개작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협조한 사람이고 두 번째 그 채택이 높은 교과서의 대표 제자는 지난번에 이 개정에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1937년을 기점으로 나누고 37년이 뭔지 아시죠? 그분은 뭐 중일전쟁이라 하지만 사실은 김일성의 보천투라는 그것을 기점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나눈 그래서 논란을 빚었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의 6대 의무라고 해서 자기의 사유재산들을 부정하는 듯한 우리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듯한 공공적으로 이 재산을 공공복리에 맞게 행사해야 된다 재산권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든 교과서가 지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우려할 만한 것입니다. 교과서 채택은 대체로 제일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교수학습 컨텐츠 플랫폼을 만들어 주었지 그동안에 교과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전자칠판에 띄우기 좋은 그러한 것을 제1위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통일교육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지리라든가 환경문화라든가 하고 난 뒤에 세 번째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 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대주제 또는 대단원에 따라서 보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나오죠.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지구촌의 그런 평화와 갈등 이런 좀 지속 가능한 지구촌 이런 사실은 1번에 이 큰 1단원을 생각한다면은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은 세계적인 그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배우고 난 뒤에 제3절에 와야 될 것인데 제일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이라는 이 교과서를 보면은 참 딱합니다. 뭐냐면은
한반도의 미래가 그 독도입니다. 독도가 이렇게 좀 통일보다도 단원의 내용이 더 많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독도의 실상은 온갖 다 나오는데요. 근데 독도 문제의 해결이 통일의 관문이다. 이렇게 설정하고 이 교과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김성의 각권 이론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러한 식의 우리들의 지금 생각지 못한 그러한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대단히 그 위험한 이 일이라고. 또 아시다시피 뭐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사 후방기지가 다 일본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간의 협력이라든가 한미일 간의 일종의 동맹에 가까운 이러한 것을 파괴하려는 그러한 이 의도로 되어 있는 일종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악마의 편집을 한 셈이죠.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청중리에서 한숨을 쉬시는데 저도 참 이거 보면서 야 어떻게 교과서 이렇게 만드나 해도 너무했다. 근데 우리나라 그 통일교육 지원법에 보면은요 통일을 공부하기 전에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실상이라든가 북한의 통일 전략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공부하고 난 뒤에 통일에 대해서 공부시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웬걸 독도를 모릅니다. 그럼 독도가 중요합니까? 이해도는 안 중요합니까? 한박 돌아다가 서해오도는 안 중요합니까? 그럼 지금 백두산 같은 경우 지금 북한이 뭐 세계문화지질유산으로 한다는데 백두산은 안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한반도 그 부속도서가 다 우리의 땅인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왜 독도만 이렇게 하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참 이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사실 만약에 북한의 그 이해를 한다면 북한의 체제가 어떤지 우리가 통일의 대상으로 하는 북한 체제가 또는 이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고 또 북한이 지금 왜 저렇게 폐쇄적으로 주민들을 노예화해갖고 이렇게 외환, 자기들의 내부를 외환으로 해결하려고 드는가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공부를 좀 아이들한테 시켜야 되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 제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교과서로 돌아갔어요. 교과서의 그 앞에 이 안내라든가 뒤에 정리하는 것들 보면은 독도하고 이제 통일이 나란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통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통일이 필요한 까다, 그 다음에 통일의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주로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통일보다는 오히려 독도의 분량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을 지금 교과서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그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들이 뭐 이산가족 고통이라든가 또 전쟁 불안감 해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책마다 다 다릅니다. 이유를 내세우는 게. 그러니까 아까 다양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상 한 가지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마다 들쭉날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끔은 이게 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가령 이제 통일을 볼 때 국제적 차원이라든가 국가적 차원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말하는 민족적 차원이라든가 이런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그런 노력도 보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로 교과서로 나왔을 때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더 좋은 통일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다 이제 김정은의 지난 12월부터 발표된 1년의 발표에 따르면 다 거의 다 뭐 없어졌지만 남북 간에 그동안 기본 합의 여러 가지 합의한 것들 이런 거 다 다 무효화된 셈이잖아요. 그렇게 1953년에 그 휴전 직후의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에서 그다음 통일 노력이 뭐 정상회담도 했고 또 개성공단에도 했고 이러한 것들이 거의 뭐 다시 되돌아가 버렸잖아요. 남북 관계 관련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다 파괴된 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현재 그런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뭐 개성공단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뭐 올림픽 관련해 갖고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거의 뭐 속았다 할 정도로
학생들한테 이 가르치는데 과연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북한의 사회주의와 도덕이라는 사회주의 도덕과 법이라는 이런 북한 교과서를 쭉 봅니다. 보면은 야 어떻게 북한이 이렇게 남한에 적대적이고 그냥 복수심에 들끓게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동안 정상회담을 다섯 차례 했죠. 왜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6.25에 대해서 미군의 앞잡인 남한 괴뢰군들이 쳐들어 올라와갖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갖고 온갖 잔인한 일을 다 했다라고 여기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 바로 잡았는지 그렇게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 간의 대화 평화를 엎조려면서 어떻게 이것조차도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있는지 최소한 야 그러면 좀 뭐 소련의 문서 김영수는 다 되기 때문에 세상이 다 하는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치냐 세뇌를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했어야 될 일들인데 하나도 바로잡지 못한 거. 그렇게 정상회담이 많이 했던들 웃으면서 악수를 했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그건 허상이죠. 잘못된 교육이죠. 그래서 알다시피 이번 교과서가 이게 문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문정부의 사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11종 중에서 9종이 다 문정부 사진을 실었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사진, 대통령 사진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 사진은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세 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5차례 정도 했는데 이제까지 정상회담에 거의 마치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지금 학생들한테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뭐랄까 날조된 역사 교육이라든가 날조된 그런 것들을 이념이랄까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 바로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외국 통일 사례도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 통일 이런 것들은 뭐 우리의 그런 헌법의 이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통일 사례가 딱 11종 중에 딱 거기 베트남 그리고 예멘까지 포함한 것이 딱 한 종에서 그렇게 세 개의 나라 통일 사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독일만 이제 어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오는 중입니다. 이따 독일 발표하실 때 좀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평화 통일도 있고 또 전쟁을 통한 통일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국제 관계라든가 또 통일이라는 게 국경선 변화잖아요. 국경선 변화라는 측면에서 변경이라는 측면에서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가 좀 가관인 것이 또는 뭐 허위의식이라고 허상을 아이들한테 심어준다는 것이 보면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그런 아름다운 청사진을 아이들한테 심어놓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전쟁 위험을 해소했다 또 육로로 아시아나 유럽까지 우리가 철도 여행을 갈 수 있다, 뭐 육로로 여행을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통일 이후의 한반도의 모습에 대해서 하는 것들도 이렇게 교과서마다 다 다르고요.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게 이러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아무튼 통일 한국의 지도에 대해서도 한 3책 정도가 11책 중에서 3책 정도에서 다루고 있는데 보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에서는 저는 한반도 지도 앞으로 못 쓰게 만들어놨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시죠. 이 통일 한국의 지도가 이제 3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이렇게 허황된 그런 부분 좀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앞부분에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2가지 정도가 또 공통적이고요. 그다음에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정상회담하고 개성공단 이런 것들이 2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통일 미래 한국에 대한 전망이라 통일 한국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렇게 14가지나 이렇게 돼 있지만 교과서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검정 교과서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다루는 분량도 다르고 이런 점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나중에 한 방향을 바라보는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가라고 말했을 때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해서 저는 이 분석 중을 좀 바꿔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통일교육지원법의 1조, 2조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 한 4가지의 기본 원칙이 나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그다음 두 번째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세 번째는 건전한 안보관을 세워준다.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의 2항에 보면 통일교육은 개인적 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검정교과서들은 바로 이것을 어기고 있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당파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뭐 남과 북의 가장 큰 차이는 그렇잖아요. 분단 이후에 피난이든 아니면은 저기 월남이든 또는 탈북이든 모두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왔냐라고 자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자유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과서 그냥 자유 그러면 뭐 이렇게 뒤에 뜻풀이에 보면 제목대로 이런 식의 뭐 아주 부정적 이미지로 가르쳐. 헌법에서 가치로서 그런 자유를 안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큰 문제고 있죠. 현적으로 보면. 그런데 북한에도 보면 자유주의 그래놓고 이런 자유주의에 대해서 북한 교과서 아니 조선말 대산전에 보면은 이거 뭐야 상당히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릇된 사상과 태도 이렇게 자유를 나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라든가 의사결정 방법이라든가 통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2017년에 조선말 대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참다운 민주주의는 오직 하나다. 사회적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민주주의야말로 참다운 민주주의라고 우리는 가짜 민주주의 내지는 뭐랄까 지주와 자본가들이 이렇게 소수가 독재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특권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점을 섬기기 위해서 이건 뭐 이미 1946년에 보면은 해방 직후에 나온 여러 가지 이 남로당에서 만드는 책자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게 공산주의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신의주의 이런 것도 아다시피 반공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책 제목도 민주주의 12강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남한을 봤을 때 북한은 거의 뭐 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북한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 공포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족 공동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는 점점 민족보다는 좀 다문화되면서 국민 내지는 시민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북한은 2013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하는 교육광정에 보면 북한은 아예 민족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김일성 민족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을 그렇게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하고 김일성 민족. 그런데 우리가 민족끼리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또 금기가 북한이 돼버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교육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용어지만 남북이 어떻게 다르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교육을 하는 그런. 그 다음에 건전한 안보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어차피 국경선 변경이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좀 해야 되는데 국제 외교라든가 군사나 안보나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 통일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화전 양면일 텐데 통일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교과서는 거의 그런 부분들 다 어떻게 보면은 생략한 또는 누락한 삭제한 그런 상태로 지금 통일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 간에는 상당히 좀 다르죠. 북한이 왜 저렇게 조용한가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정언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 만약에 시위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지역을 싹 둘러서 한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탱크로 밀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압제라든가 그러한 처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서워서 사실은 북한에서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종의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한 평화가 그게 이제 조용한 일종의 그런 평화라고 얘기해요. 북한에서도 통일을 말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토 완정이라는, 그 다음에 정복한다, 또 수복한다, 또는 평정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러한 그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연방제 통일, 북한에서 이제 폐기했죠. 폐기했습니다, 연방제 통일.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좌파들은 아직도 뭐 국보법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미군 철수해야 된다, 한미동맹 해체해야 된다,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로 가야 된다. 지난 정부에서 아마 직전까지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협정까지 가려고 했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글쎄 과연 우리가 이념이 체제가 다른 그런 속에서 어떠한 것을 학생들한테 교육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아까 그 독도 부분은 이제 이 반드시 이렇게 질이나 이런 쪽으로 또는 이렇게 동서남북단을 가르치는 그런 쪽으로 반드시 삭제해서 옮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주나 통일보다도 더 중요한 자유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분단의 원인이 되었고 통일도 어차피 국제적 외교적 그런 국경선 변경이기 때문에 그런 안보적 노력을 더 강조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독일의 통일에서 봤듯이 내부의 통합이라든가 이러한 또 북한 주민과의 나중에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야 되는 그런 것이 어려운 지난한 과제다,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적으로 좀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내용적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도를 이제 삭제해야 되고, 그다음 북한이 이러던 국제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 군사 안보 측면에서도 건전한 안보관을 기르기 위한 것도 필요하고요, 통일교육에서. 그다음에 이제 마침 그 도덕 교과서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도덕에다 좀 통합해서 가르치면 훨씬 더 낫잖아요. 도덕은 이제 아직도 그래도 국정교과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강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교과서 발행됩니다. 이렇게 지금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국가의 그런 장래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 발행을 검정교과서를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몇몇이 하는 이러한 교과서는 폐지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국정이라든가 또는 단일본, 유일본을 통해서 매번 이렇게 해마다 판수를 거듭해가면서 수정 보완해가면 아마 10년이나 5년이나 10년 가면 좋은 교과서가 나오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교과서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교과서 제도는 빨리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의 의무교육에 대한 다른 나라들도 보면 예를 들어 사회과부들 우리는 그때 만들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한 100년째 100판째만 나오고 100판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 사회과, 역사과, 부도, 지리부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과서 만들 때마다 부도를 따로 만들거든요. 이런 식의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의 원칙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좌편향 교육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건국전쟁 하면서 깨달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이걸 보면 다큐멘터리 보면서 깨달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짐을 좀 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1976년에 독일에서 있던 보이처스 바호 합의라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사가 세뇌하고 주입하지 마라. 교과서 내용들은 반드시 팩트에 근거해야 된다. 사실과 다른 것들은 교과서 내용을 삼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이 학술적으로 논쟁적인 것들은 학생들이 논쟁하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그런 정치적 의견이나 관심을 존중해서 그들의 정치적 행동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정치 시민교육 내지는 헌법교육 또는 국민형성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보이처스 바하의 합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에는 이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좌파에서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취약할 때. 근데 요즘은 또 그것을 무시하면서 그냥 좌편향 교육을 버젓이하고 있고 그것이 교과서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우리는 앞으로 그 우리나라의 그 통일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특히 북한의 급변한 사태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의 계기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통일부든 교육부든 또는 관심 있는 쪽에서 이런 이 책자를 제대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보급을 하고 교사들한테도 이런 것을, 사실 교사들도 지금 이 북한이 말하는 두 개 국가 이렇게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우왕좌왕하는 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통일교육에 대해서 지난 연말 이후에는 새롭게 재구성, 개념화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거의 맞춰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깜짝 놀라는 것이 이 국정을 검정으로 돌린
이 교과서 우리 직접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정말 절실한 문제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발표해 주실 김동명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그쪽 가져가셔야 돼요. 이쪽으로.